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90년대 영화 발굴 채널 호우 시절. 안녕하세요, 원우씨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방송 녹음하려고 네이버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 조셰프님 오늘 컨디션이 좀 어떠세요? 조셰프님? 조셰프님?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조쿠나 셰프님이 녹음 현장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코로나 그 확진 판정을 받으셔서 갑자기 이제 저희가 방송 준비 잘 하고 있다가 한 이틀, 한 사나흘 정도 됐네요. 사나흘 정도 전에 이제 확진 판정이 나는 바람에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조 셰프님 없이 홀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인터스텔라 녹음할 때 못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또 나기도 하고, 이게 녹음 현장에 나오지 못할 때 그 부채의식이랄까요? 뭐 그런 것들을 저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조쿠나 셰프한테도 이제 그래서 녹음을 제가 이제 내가 갔다 올 건데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뭐 얘기는 없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뭘 그런 것까지, 그냥 코로나 걸려서 이번 녹음은 호해 방송 진행한다고 해주시게. 이렇게 나그네체를 사용하는 저희 둘의 또 채팅방의 모습을 잠깐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뭐 그야말로 번외 체제로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 혼자서 영화 발굴을 진행하기에는 또 너무 좀 서운한 감이 있고, 그렇다고 또 우리 이상 선생님 모시자니 또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고 당장 이제 막 편집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많이 곤경에 처해 있었을 때 저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한 분의 게스트가 계셔서 오늘은 그분과 함께 방송을 녹음해 볼까 합니다. 사실 게스트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저희 그냥 식구라고 보면 돼요. 사실 뭐 이상 선생님과 함께 정말 그 제3의 멤버 지위를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지금 뭐 이미 되게 부처님 같은 미소를 지으면서 네, 본인의 쏘기를 기다리고 계신, 저희가 벌써 같이 이제 호우 시절 작업을 한 지가 뭐 정확하게 호우 시절이라고 하는 채널이 시작할 때의 그 시간이랑 일치해요. 이제 3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콜라보레이션의 역사가 있는 분이십니다. 일주일에 2번 클립 올라갈 때마다 정말 멋진 그 썸네일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 그림 누가 그려주는 거야? 그 그림 혹시 뭐 인터넷에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히려 저희 방송 내용보다도 그 얘기를 또 많이 들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희는 매번 작업을 하고 녹음을 할 때마다 직접 썸네일을 제작을 해서 제작 의뢰를 드려서 한 땀 한 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서 썸네일을 제작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호우 시절에 게스트로 모신 분이 바로 저희와 함께 이 썸네일 작업과 그 밖에 다른 아트웍을 전반적으로 모두 담당해주고 계시는 일러스트레이터 백삼 작가님을 드디어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작가님과 함께 작가님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작가님이 요새 영감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매개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모셔볼까요? 일러스트레이터 백삼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우 시절에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 그쵸, 그쵸. 네, 일러스트레이터 백삼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아나운서 목소리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약간 모함인가요? 아니 헤드셋 쓰고 계신 이 모습이 약간 네. 스튜디오에 제가 지금 조쿠나 셰프랑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앉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약간 정오의 희망곡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융합도가 매우 높은 출발이 좋은 느낌인데, 백삼 작가님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진작에 모셔서 이제 말씀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오늘 좀 깊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우선 백삼이라고 하는 작가 명을 들었을 때 이게 이제 활동명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름에 따라서 성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뭔가 남성적인 느낌의 그 이름이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호우 시절 방송이 2020년 10월 달에 시작을 했지만
백삼 작가님하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이전부터도 좀 협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진행하는 채널 플레이 델 라우더에서도 그때 이제 같이 일러스트를 몇 번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백삼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는 되게 남성적인 장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이 작가님의 소개와 겸해서 이 백삼이라고 하는 작가 명에 담겨 있는 의미라든지 아니면 또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소개 삼아서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제 작가명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요. 네. 사실 원우 씨뿐만 아니라 많이들 궁금해 주셨어요. 혹시 뭐 백삼동 사냐, 백삼호에 사냐, 아니 그쵸. 백삼살이냐 이런 얘기까지 백삼살이냐. 네, 네. 선 넘네. 들었는데 네. 네. 근데 일단은 백삼이 된 이유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시작할 때의 어떤 에피소드와 연결이 되어 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디지털 아트를 주로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네. 새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게 됐어요. 돈을 아이패드. 모아서. 네. 네네. 오. 네, 근데 거기에서 처음에 그리는 그림을 엄청 열심히 그렸단 말이에요. 그 그쵸.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정말 그 기념할 만한 맞아요. 작품이잖아요. 뭔가 내가 해내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네. 그 어렵게 산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때 그렸던 처음에 그림이 레이어가 103개였어요. 레이어가 103개다. 네, 그러니까 여러 겹의 레이어를 쌓아가지고 하나의 아. 그림을 그리거든요, 보통. 아.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그렸다. 그게 103겹이나 쌓인 거예요? 네, 와.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정도로만 그림을 그리면 네. 되지 않을까. 이 마음을 잊지 말자 아. 해서 103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초심인 거네요. 그 맞아요, 초심이죠. 작품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를 기억하기 위한 초심을 기억하기 위한 맞아요. 그 103번 언제 막 약간 좀 나중에 좀 마인드가 흐트러지거나 좀 이렇게 쉽게 가고 싶을 때가 있더라도 나의 이름을 생각하면 각오를 다 잡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숫자로 쓰는 게 103이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한 거긴 하네요. 그렇죠. 어허. 그래서 근데 요새는 좀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네. 한 10 레이어 정도로 10 레이어요? 너무 차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은 10 레이어로도 근데 그렇게 또 정교한 작업을 구현해 내시는 게 그럴 수 있죠. 오. 이 레이어라고 해요. 어쩐지 백삼 작가님의 또 인스타그램 계정이 주소가 아닌 게 아니라 103 레이어스라고. 맞아요, 맞아요. 풀 되어- 네임은 네, 103 되어 있더라고요. 레이어스예요. 그렇구나.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백삼 작가님이 저는 작가님 스스로를 또 어떻게 소개하실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해요. 만약에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여기 또 청취자분들 중에는 작가님 목소리를 거의 대부분 처음 들어보실 거기 때문에 네네. 처음으로 작가님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영상 작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다양한 업체랑 협업해가지고 네. 일러스트레이션 작업하고 네. 그리고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영상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시는 건 아니고 영상을 함께 만드는. 네네. 제가 알기로 최근에 이제 가수 뮤직비디오 작업이나 이런 걸 또 하셨다고. 네네.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네. 제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디 가수 중에 김필선이라는 분이 네, 계시거든요. 김필선 씨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분 뮤직비디오를 운 좋게 음. 작업을 하게 됐어요. 어떤 노래 뮤직비디오인가요? 연어라는 곡인데 연어. 그 연필선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곡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아예 그 뮤직비디오 영상을 그 아트워크 그림으로 진행되는 그 맞습니다. 뮤직비디오 영상을 담당을 하셨고 또 최근에 아이돌 그 멤버 맞아요. 이건 이제 뮤직비디오랄까 커버 영상이었었죠. 네, 그 어떤 맞습니다. 분이셨었죠? 그 SF9의 다원이라는 분이 SF9. 계시거든요. 네네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SF9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이제 굿가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 한 소절 해주시나요? 이 노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네네. 거기에 다원이라고 하는 그 보컬이죠. 메인 보컬의 네네네. 맞아요. 어떤 노래였나요? 성시경님의 너의 네. 모든 순간이라는 곡을 명곡이죠. 네, 그걸 커버하신 그 영상이 있는데 네. 거기에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션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김필선의 연어 그리고 SF9 다원의 너의 모든 순간 이거를 유튜브에 검색어를 넣으면 이제 작가님의 작품으로 네, 맞아요. 그 배경이 되어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다. 네네. 이런 거군요. 오호. 그림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 영상 작업을 같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베리에이션이 되게 넓다고 할까? 그 커버하실 수 있는
그 작업의 어떤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으실 것 같고 다양한 분야의 호기심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갖고 계실 것도 같고 그런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좀 잡다하게 관심을 많이 두긴 하죠. 네. 최근에 막 이런 성격 이야기나 뭐 취미 이야기나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되게 효율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사실 MBTI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 꼭 나올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또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네. 제 주변에 있는 또 MBTI 그 과몰입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전문성이 좀 있으신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백삼 그럼요. 작가님이. 저는 MBTI 광신도죠. MBTI로 모든 걸 설명할 수 네, 있다 맞죠. 생각합니다. 정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약간 눈에서 지금 살짝의 그 광기가 비쳤는데 MBTI는 어떤 MBTI세요, 작가님은? 저는 인프피입니다. 네, INFP. 네. 그 저희 적통이잖아요. 맞아요. 그 MBTI의 창시자이신 맞아요. 마이어스 브릭스 네네네네네. 여사님과 같은 MBTI.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원작자들과 MBTI DNA를 공유하고 있는. 그럼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인프피는 어떤 성격이고 어떤 MBTI예요? 일단은 네. 망상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네. 존재들 아닌가. 망상, 네. 상상. 이거는 작가님으로서는 굉장한 좋은 거 아닌가요? 되게. 그렇죠. 네. 작품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자려고 눕기만 하면은 해야 할 것들과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이 나니까. 네. 그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네. 그게 또 창작의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되게 작가님 그림을 보면 굉장히 그 비현실적인 배경이랄까요?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꿈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의 이제 그림들. 저희 썸네일 작업할 때 말고 작가님 개인 작업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을 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뭔가 그런 상상에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취미 활동이나 뭐 주로 쉬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세요? 인프피인 분들이 많이들 그러실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앉아 있는 일이 거의 없다. 집에서 있을 때는 그러면 주로 누워 있고요. 그렇죠. 주로 누워 있고 제가 맞아요. 네,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음악하면 또 네. 백삼 작가님 하면 음악을 빼놓을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뭐 좋아하는 음악들 모아가지고 플레이리스트 만들거나 또 요새는 또 뭔가 이제 그림 말고 네. 또 더 좋아하는 일들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우쿨렐레를 장만했어요. 우쿨렐레요? 네네. 그 이제 작은 이게 만돌린 혹은 기타처럼 생긴. 네네네 맞아요. 줄이 몇 개죠, 우쿨렐레가? 4개예요. 연주를 직접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오, 근데 오늘 가져올까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갖고 오시지. 그럴 걸 그랬나요? 한국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연주가 그게 될 정도로 지금 연마가 되신 거예요? 제가 뭐에 빠지면 엄청 몰두하거든요. 네. 그 원우 씨도 좀 그러시지 않나요? 전 완전 그쵸. 저도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는 우쿨렐레에 미쳐가지고 거의 일어나면 한 3시간씩 우쿨렐레 쳤던 것 같아요. 네. 3시간이요? 네, 그냥 우쿨렐레 치고 싶어서 네. 아침에 눈이 일찍 떠질 때도 있고.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네. 그 어떤 곡을 예를 들면 연주하실 수 있으세요? 일단은 취미는 사랑 연습했고요. 가을방학의 노래죠? 네. 그리고 미소가 어울리는 맞아요. 그게 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문송 그 헐 OST. 그 노래는 아마 원곡도 우쿨렐레 아닌가요? 그죠? 이거 진짜 명곡인데. 그래서 우쿨렐레를 사면 이건 해야지 싶어가지고 했던 게 그거였어요. 되게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금방 그래도 정말 열심히 연습하셨나 봐요. 생각보다 입문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유튜브에서도 강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꽤 되던데요. 그냥 제가 좀 원래 좀 능력이 있나? 아니 진짜 소질 있으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출신인데 열심히 유튜브 보고 연습하셔가지고 최근에 쇼팽인가 콩쿨 1등한 그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 이야기도 생각이 갑자기 나고. 그래서 최근에 빠져있는 취미는 우쿨렐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아까 잠깐 음악 이야기, 음악 하면은 그러니까 백삼 작가님 하면 음악을 빼놓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되게 그 음자랄 부심이 사실은 되게 좀 있는 편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네네네.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음악 이런 걸로 되게 좀 잘 양보를 안 하려고 해요. 특히 막 저의 그 전공 분야는 90년대 한국 발라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막 자꾸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막 그 음자랄 부심. 예를 들면 또 저는 뭐 이제 흑인 음악, 뭐 R&B 음악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뭐 저도 나름대로 플레이리스트 짜고 뭐 이런 거 막 음악 추천해주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음자랄 부심이랄까 이런 걸 갖고 있는 제 관점에서 이분은 정말 내가 못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 중에 한 분이 사실 백삼 작가님이에요. 되게 영광인데요. 그 영광으로 생각해 주시면 제가 오히려 영광인데 음악을 정말 디깅한다고 하죠. 이렇게 플레이리스트 짜고 이렇게 유사한 장르나 이제 그 아티스트의 좋은 음악들을 골라내는 이 작업을 굉장히 진심이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백삼 작가님이시지 않나. 맞아요. 음악 듣는 거 너무 좋아하죠. 최근에 들었던 음악 혹시 뭐 좀 좋아하는 노래? 나중에는 사실 음악 얘기는 좀 따로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살짝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최근에는 그 요즘 가장 핫한 250 250 우리 뉴진스 작곡가죠? 네, 맞아요. 네네. 모든 것이 꿈이었네라는 그 노래 곡인데. 그러니까 뽕짝 맞아요, 앨범이죠. 맞아요. 그죠? 제가 또 뭔가 남들과는 다른 길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아웃사이더. 선생님도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선생님이 전가요? 네네네. 저를 지금 선생님 네. 예. 저도 그런 거 좋아하죠. 저도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그거에 가장 부합하는 지금 아티스트가 저는 250 너무 좋아요. 네네네. 너무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네. 생각이 들고 근데 250의 그 모든 것이 꿈이었네를 추천하시는 네네. 이것도 너무 의외의 선곡이다. 오늘 아침에도 듣고 왔어요. 아침에도요? 네. 오늘의 또 추천곡이랄까 함께 들어보면 좋을 만한. 근데 약간 네. 의외이실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노래를 모든 것이 꿈이었네를 만든 이 사람이 뉴진스의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디토라든지 맞죠. 그 노래 뭐죠? 어텐션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노래를 만든 같은 인물이라는 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 너무 매력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감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작가님이 갖고 계신 이런 감성들 또 집중하고 계신 코드들이 대충 이러하다, 우리 거다라고 하는 이런 비슷하다. 얘기를 드리고 싶었다는 말씀인 거죠. 다음으로는 호우 시절과 연관된 우리 또 작가님 이야기를 제가 꼭 한번 이건 모시고 제가 들어보고 싶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갖고 와봤는데 어떤 거냐면 저희가 진짜 벌써 같이 작업한 지가 호우 시절과 함께 작업한 것만 따져도 2년 반 정도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체크하고 싶기도 했어요. 이거 지금 괜찮으신가 작업하시기가 힘들거나 근데 또 저희처럼 이렇게 좀 불우한 이런 느낌의 방송에 사실 저 같으면 그럴 거거든요. 중간에 그만 이제 저 안 하고 싶어요라고 말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힘드신데 이렇게 얘기도 못 하시고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도 좀 들어드리고 싶고 혹시 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호우 시절 작업 후기 이야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시작은 이제 저희 채널 썸네일부터였죠. 그래서 저희 뭐 둘이 있는 이런 두 남자들의 뭐 이런 이야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작가님들도 함께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희 도로잉 작가님이라든지 홍군 작가님이라든지 초기에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백삼 작가님께서도 이제 그 단계에서 함께 저희와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작업해 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사실은 거의 일감 몰아주기가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저희가 뭐 이게 저희도 막 여기에서 뭐 엄청난 수익이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작가님 바쁘신데 이제 좀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 저희가 돌아볼 때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저는 일단 힘들다는 생각은 사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네. 네. 힘드시다면은 매번 이렇게 한 회차도 그냥 넘기는 일 없이 열심히 하시는 두 분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저희 힘들어요. 네, 진짜. 농담.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 네, 그거에 비하면은 뭐 썸네일 작업하는 거는 네, 전혀 뭐 힘들다는 생각은 한 적 없고 오히려 계속 같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의뢰를 해주시는 게 저는 감사한 일이죠. 저희 뭐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이 말을 이렇게 믿고 싶어지고 이 말에 대해 의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의심이 많으세요. 진심이라고요. 근데 작가님하고 작업하다가 보면은 되게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작업 속도가 사실 굉장히 빠르세요. 근데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영화 썸네일의 경우에는 영화 포스터의 영감을 받아서 그걸 재조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오리지널이라고 볼 수 있는 포스터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그걸 그대로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사실. 이렇게 막 좀 재조합을 하고 최근에 와서는 또
여러 편의 영화를 믹스해서 방송을 만드는 경우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썸네일을 만드시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공이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뭐 녹음 일정이 틀어지고 뭐 편집 일정이 좀 달라지고 이제 이러면은 어떨 때는 당일날 그 오늘까지 돼야 되는 막 이런 경우들도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작업을 해주셨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원래 근데 좀 속도가 좀 빠른 편이세요? 저는 그게 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빨리 작업을 하게 된 데는 네. 제가 입시 미술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입시 미술. 네, 입시 미술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네. 때까지 하고 그리고 강사로 4년을 더 했다 보니까 그 저기 미술학원 강사로요? 네네네. 4년 동안 하셨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네. 항상 뭔가 주제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까지 빨리 도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제한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주제가 확실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네. 이렇게 잡혀 있으면 별로 지체할 게 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른 템포로 이게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 정도로 저희 뭐 30, 40, 20개를 막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그 네. 썸네일이랄까? 혹은 뭐 저희와 함께 했었던 작업 중에서 사실은 이거 뭐 들으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실 수 없는 사정이지만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뭐 2주년 됐을 때는 막 저희 굿즈도 몇 개 만들었어요. 맞죠. 그 호우 시절 뭐 머그잔이라든지 노트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몇 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도 좀 많이가 아니라 그 디자인을 다 해주셨어요, 작가님께서. 그런 것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작업물이나 혹은 뭐 좀 애착이 가는 작업물이나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역시 배트맨이 배트맨. 아닌가. 그 다크나이트. 네, 맞아요. 그 작업이죠. 그 네네네. 조커와 배트맨의 얼굴이 뭐 이렇게 반반씩 나와 있는 그 썸네일이라든지. 맞아요. 그 썸네일을 그릴 때는 이제 두 분이 이 배트맨이 나오는 이 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열기가 느껴지고 그래서 저도 엄청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영화 한 편을 할 때 네. 많이 다양하게 그려내진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 배트맨 할 때는 뭔가 여러 개. 여러 개. 맞아요. 이 중에 원하는 게 하나는 있겠지. 이런 식으로.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네, 준비해봤어. 뭘 좋아할지 약간 이수만 선생님 같은 마음으로. 생각이 나네. 사실은 이 자리에 오늘 못 나왔지만 조크나 셰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썸네일 중에 하나예요. 너무 감사하죠. 항상 이렇게 네. 두 분이서 제가 썸네일 그려드리면 막 너무 좋다 하면서 우쭈쭈 해주셔가지고. 우쭈쭈가 아니에요. 근데 조크나 셰프는 그걸 모르시겠어요? 같이 오래 그래도 보셨으니까 이렇게 막 그런 우쭈쭈 같은 게 잘 안 되는 그런 걸 좀 하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되게 기는 기고 아닌 건 아닌 딱 그런 네. 스타일인데 조 셰프님도 상당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굉장히 그 작가님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경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배트맨 썸네일 저도 예를 들면 배트맨 썸네일 같은 거는 정말 좀 크게 이렇게 인쇄를 해서 이렇게 뭐 어디다가 걸어놔도 되게 멋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마음에 드는 썸네일이었는데 작가님께서도 그러셨었군요. 저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하시다 보면 저희 뭐 방송도 종종 들어주고 계신 거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저희의 방송을 또 이렇게 모니터해주고 계신 네, 맞습니다. 저희의 사실 거의 다 주변 분들이 많으신데 그 중에 또 작가님이 계시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 좀 어때요? 어떠세요? 들으시기에?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요? 네. 제가 진짜 못하는 게 꾸준히 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결과가 어떻고를 떠나서 네네네. 그거를 쉬지 않고 음.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업로드를 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클립의 퀄리티가 사실 이 정도면 1등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너무 띄워드리나요? 전 진짜 그건 좀 뻥 같네요. 들켰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받을게요. 네.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번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꾸준히 하시는데 이런 퀄리티로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근데 저희 이제 이런 거예요. 뭐 그 얘기를
오히려 이제 조크나 셰프가 없을 때 이 얘기를 그냥 좀 해보자면 약간 이제 뒷담화를 잠깐 나눠보자면 제가 원래는 플레이 델 라우더라는 개인 방송을 하다가 저는 뭐 그 이전에도 2014년 이때도 뭐 저기 팟캐스트 이런 거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느꼈던 게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3년, 14년 그때 구간에 잠깐 꾸준히 하다가 그때는 일주일에 하나 템포로 했었거든요, 녹음을. 근데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고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호우 시절이라는 걸 시작할 때는 파트너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조크나 셰프의 힘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분이랑 같이 조크나 셰프랑 같이 이걸 하면 나의 부족한 점을 좀 이렇게 이 친구의 그 꾸준함과 정말 뭐 하나를 정하면 이렇게 지금도 막 뭐 야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운동하고 무슨 도인 같잖아. 사실 보면은 아침마다 자기 혼자서 그 루틴을 정해가지고 하는 그거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무임승차를 한 거죠. 조크 선생님 혹시 제이이신가요? 맞아요. 저희하고 앞에 두 개가 같고 뒤에 두 개가 달라요. 인티제인 거죠. 인티제.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근데 그 친구는 그냥 어떤 MBTI 같은 걸로 이렇게 재단하기 힘든 그냥 좀 그런 뭔가 그런 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꾸준함과 아직까지는 저희가 2년 반 동안 방송하면서 한 번도 업로드가 밀리거나 한 적이 없는데 이거는 조크나 셰프의 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해요. 근데 주로 저희 방송 언제 들어주세요? 사실 이것도 저희 방송이 어떤 스며드는 그 일상의 시간이 대충 어떤 때인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출근할 때 들었어요. 출근할 때? 네. 이게 출근할 때 이제 화장하면서 네네. 듣거나 혹은 뭐 출근하는 지옥철에서 듣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가장 저희가 바라는 타이밍이네요. 그게 아침에 이제 호우 시절이 업로드 되는 알람이 이제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네, 그날은 아침에 진짜 회사 가기 싫다, 괴롭다 네. 이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호우 시절은 네모다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면 호우 시절은 일상의 환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의 환기다. 이거 너무 기분 좋은데? 전 진짜 그랬어요. 네네네. 야, 이거 뭔가 라디오스타에 나오면 이렇게 뭐 음악이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백삼에게 호우 시절이란 일상의 환기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크나 셰프가 이 얘기를 현장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바라는 게 있는데. 네네네. 호우 시절에게 바란다. 네, 연애 발굴 좀 많이 해주세요. 연애 발굴이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사실 네네. 영화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네네.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영화 발굴도 너무 재밌고 영화 발굴이 저 개인적으로 사실 얻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방송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도. 근데 녹음 현장에서 많이 웃고 이제 이런 거는 연애 발굴이 진짜 최고죠. 조크나 셰프의 그런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뒤틀려 있는 그런 한 인간의 그 내면의 그림자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 오늘 조크나 선생님 발굴하는 날인가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게 저는 조크나 셰프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 재밌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재밌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랑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때가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 발굴을 많이 해달라 라고 하는 건의사항 잘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좀 바라는 방향이기는 해요. 어느 순간은 그 영화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영화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는 게 맞지만 그냥 두 분이서 얘기하는 그 수다를 듣는 게 지금 좋아지는 지경까지 왔구나. 그래서 되게 내적 친밀감이 엄청 크거든요. 너무 영광이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두 분이 뭘 하셔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지치지 않게만 하셔라. 건강보다 컨텐츠가 먼저인 거 아시죠? 그래. 네네네. 그죠. 네네네. 컨텐츠를 우선하는. 네네네네. 지치지 않게 즐겁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파도 해달라. 이제 이런 저희 또 영광스러운 요구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조 셰프님이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현장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가님 오늘 처음 목소리 들려주셨으니까 작가님 소개 겸 저희 방송에 대한 뭐 방담 느낌으로 첫 에피소드 대화 나눠봤고 조금 더 이제는 이제 작가님과 함께 원래 저희의 방송의 본분인
또 문화 컨텐츠에 대한 뭐 저희 나름대로의 관점을 섞어서 말씀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 작가님 어떠세요? 좀 우리 최근에 본 뭐 작품 이야기나 이런 거 한번 좀 나눠볼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다음 에피소드에서 작가님과 제가 최근에 본 작품 이야기 보면서 했었던 생각들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인사말 같은 거?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요? 그 호우 시절 그 시그니처 네네네. 멘트 해봐도 될까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거 좀 해주세요. 어려서는 조숙했지만 자라서는 미숙한 두 남자의 수다수다. 호우 시절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 좋다. 이거 좀 써야겠다. 우리의 호우 시절.